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책 제목은 인간 증발입니다. 사라진 일본인들을 찾아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의 가장 슬프고 비참한 얼굴을 만난다. 생의 마지막 골목에서 증발한 사람들을 추적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매년 10만 명의 일본인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빚과 실직과 낙방, 이혼, 그리고 수치심 때문에 얼음장 같은 현실을 덩치고 갑자기 증발해버린 사람들. 그들은 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영원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들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마주하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일본인들의 슬픈 민낯, 그들의 절망과 불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한국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왜 이들이 갑자기 밤에 야반도주 하겠냐라는 거죠. 삶을 꺼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사이에 갈팡질팡하다가 그들은 야반도주 도망을 한 거죠. 신분을 바꾸고 과거와 단절된 인생을 사는 그들의 삶, 어쩌다가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을지, 어쩌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이제 하는 거죠. 매년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서두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그 증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증발하려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증발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그 또한 자신도 젊었을 때 그 야반도주,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도 한때는 능력 있는 금융맨으로서 되게 잘 나갔다는 거죠. 미래가 전망이 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잘못된 투자를 해서 4억 엔의 손실을 봤다는 거죠. 4억 엔이면 한국 돈으로 40억인 거죠. 믿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건 개인의 투자가 아닌 그 금융맨이다 보니까는 회사의 손실을 입힌 거죠. 그 때문에 회사의 손실을 입히고 고객들에게 손실을 입힌 거죠. 그 때문에 그는 수치심을 느끼고 증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불법 고용주가 판치는 동네로 흘러들어가서 일당 8만 원의 일을 하며 벽돌 나르는 일하고 운전하고 잠수부, 웨이터 등의 육체적인 운동을 하면서 방랑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신분업센터를 차리고 그 야반도주,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에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도망 다니는 일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 도망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처지를 듣고 정말 그 사람에게 일을 의뢰받아서 야반도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 정발을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장 또한 그 정발 일을 의뢰받는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뢰를 받아도 거절한 일이 더 많다는 거죠. 왜?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도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야반도주하기 전날 여성하고 아이들에겐 어디론가 숨어 있게 하고, 야반도주하는 전날 남자들만 짐을 옮기고, 또 그렇게 가짜 주소를 뿌려서 혼선도 주고 철저하게 도망할 수 있게끔 일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씁쓸한 거죠. 씁쓸한 거죠. 뭐 후이산 온천 쪽을 가면 또 그곳에 또 증발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족이 누구이고, 그리고 빚이 얼마나 있었는지, 뭐 이런 데 대한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한다고 하죠. 왜? 그냥 잊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랬니 저랬니 이런 얘기들을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나중에 뭐 강원도나 경기도 뭐 외곽에 시골에 펜션 같은데 이런데 펜션 이렇게 청소하는 일 하는 뭐 그런 일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 고객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야반 도주한 사람들이 일을 찾아서 몰리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씁쓸하죠. 매우 씁쓸합니다. 뭐 일본에는 야반도주 사무소라고 하는 드라마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재정난에 빠지거나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을 도망가게 해주는 거죠. 자살하는 길보다는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나으니 절박한 사람들에게 새 삶을 살게 도와준다라는 이름 하에 그러한 사업을 하는 거죠. 일본의 아무랬던 시기 1989년부터 1990년 중반까지 투이 강풍이 불었던 그 시기에 도쿄의 주식은 급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경제 침체, 디플레이션 등 때문에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의 늪에 빠졌죠. 그때 50만 명이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증발이라고 하는 일은 계속 있었지만 1990년대에 증발 건수가 급증했다고 하죠. 이러한 일이 앞으로 한국에 없을까요? 있겠죠. 한국에도 아마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 이번에 경제위기가 터지면 100만 명이 바로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 못하는 몰락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야반도주하는 도망하는 삶의 주인공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빚을 졌을까요?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까지 내몰렸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때, 남들보다 못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가난하기만 하면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고급 아파트에 살 때 반지하에 살든 아주 좁은 곳에 살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그 돈으로 좀 허리띠 쫄라매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빚을 지면 또 얘기가 틀린 거죠. 내 생활비뿐만 아니라 그 빚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내 의지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빚쟁이, 채권자에게. 은행에 빚을 지면 괜찮다? 절대 그럴 리 없죠. 은행이 채무자, 사채업자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앞으로 아마 겪게 될 거라는 거죠. 일본인이라고 1980년 후반부터 90대 중반까지 왜 그렇게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고 했겠습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 한국식 표현으로 따지면 벼락거지가 될까봐, 남들은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데 나 혼자 뒤처져서 거지가 될까봐 겁나서 같이 뛰어든 거죠. 근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돈 버는 그런 대박은 없더라는 거죠. 기득권들이 부자가 되겠다라고 유혹하고 현혹시킨 다음에 저렇게 빚쟁이로 전락시킨 거죠. 그들은 나중에는 증발하는 증발인간이 된 거죠. 도망자가 된 거죠.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남아있는 가족도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한몸 건사하겠다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이 일본에서 너무 많이 생긴 거죠. 지금의 일본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대부분 월급을 받아서 빠듯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하며 삽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삽니다. 함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20년 30년 대출을 끼고 살지 않죠. 월세 내면서 살고 욕망을 줄이고 차를 사지 않고 생활 수준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저축하며 삽니다. 미래를 대비하며 사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앞으로 한국에도 닥칠 거라는 거죠. 한국 또한 그렇게 근검절약하고 저축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5년 되게 힘들고 어렵게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가정해체되고 몸 팔고 장기 팔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나면 그 위에 사람들이 깨닫고 깨우치고 성실하게 건면하게 살게 바뀐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점점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일본 인간증발이라고 하는 이 사라지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결코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인간 증발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죠. 왜? 나도 잘못 욕심 부리고 욕망이 찌들면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함부로 투기와 욕심과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몰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몰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저 묵묵히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업을 잘 지키고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이게 뭐 소소하지만 작지만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